5월 24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제조업 경기지표 부진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휴레패커드 급등과 주택지표 호조가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11%, 0.2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5월 유로존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 심리 부진과 중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 등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2.1%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07%, 2.10% 하락했습니다. 23일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날 대비 7.3% 하락한 14,483.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출렁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HSBC가 발표한 5월 중국 제조업 지표가 7개월 만에 위축세로 전환된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34만 건을 기록하며 한 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4만 5천 건을 크게 밑돌며 고용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전월 대비 2.3% 상승한 45만 4천 건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42만 5천 건을 상회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1.9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연준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내렸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격이 가장 컸던 곳은 일본이었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7% 이상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는 뒤늦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지만 경제 지표가 호조로 보이면서 결국 소폭 낙폭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정리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규모 악재 속에서도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폭이 소폭에 그쳤는데요. 경제 지표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되겠죠. 죽으면 글로벌적으로 타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아닌데 7%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일본이 아니고 바로 미국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여실히 입증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지표에 대한 부진 그리고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그런 견해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어느 정도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선 자체가 지금은 15,300포인트 정도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아직까지 경제지표에 대한 호조세가 나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한 번 더 지금은 경제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또 돼야 된다고 좀 보시는 시각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6월달 아니면 9월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률적으로는 9월달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경제지표가 살아나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지금 아파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상쇄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경기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지표겠죠. 그래서 고용지표를 꼭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은 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00건이 급감을 하면서 34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계절성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이 수치 자체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돈이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신규 주택 판매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수준을 본다면 지금 사상 최고 수준까지 다시 한 번 더 신규 주택 판매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는 빠르게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15,300포인트 주변에 저항권 움직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휴렛 패커드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17%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다분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미국 증시는 그만큼 지금은 실적 그리고 경기 회복 자체가 좀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 움직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장 국내 증시 출렁일 때도 꾸준하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오늘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부분도 좀 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뱅가드발 매물 자체가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같은 경우에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IT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자체는 아직까지 긍정적입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없었죠. 이슈가 없는 와중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여실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세를 보이는 와중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일회성 요인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이런 수요 자체는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텔 같은, 갑자기 기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텔 같은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 자체를 줄이면 반도체에 대한 물량 자체를 감소를 시키면서 지금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틈새 시장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좀 더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치킨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발 어느 정도의 업체들에 대해서 수주권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에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심텍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죠. 이런 부분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에 팽배하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는 바로 PC용 어느 정도 램에서 지금은 모바일용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를 보실 때 3만원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업종 살펴봐 주시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LED 관련주도 또 빼놓을 수가 예. 없겠는데 LED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처를 예상을 할 때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수요처를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지금 서울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셀트리온의 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매출 수요는, LED에 대한 매출 수요는 루멘스라는 종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율 자체는 당연히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은 루멘스에 유리한 업황 환경이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2% 정도 올랐는데, 일단 루멘스를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해외에 어느 정도 LED 조명 산업에 대한 계약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LED로 가면 LED TV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만큼 가전제품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게 되시는데, 지금 국내 여건은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하지만 선진국 쪽으로 해서 녹색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을 나타내는 어느 정도 LED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미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처가 분명한 루멘스 같은 종목군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율 자체는 상당히 낮게 잡히는 형상이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은 새로운 신규적인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박스권 상단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견해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루멘스를 뭐 전략 자체를 좀 짜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450원 부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11,500원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지금은 1,500원대죠. 1,500원대를 보면 어느 정도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갭 자체가 꺾이는 형상의 구간입니다. 그 구간 자체를 우리가 손절 구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떤 쪽인가요? 예, 오늘은 전쟁 관련주를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오늘쯤이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관련주가 조금 그 흐름이 약간 희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던 북한의 그 도발 수위도 좀 낮아진 편이고, 또 6.15 그 남북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하자, 이런 식의 그 우호적 제스처도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쟁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종목들도 그렇고 또 상황들도 그렇지만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도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기술적 반등이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실제 뭐 전쟁 관련주라는 것 자체가 그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수혜를 받는 개념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항상 보면은 반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전쟁 관련주가 상승을 할 때는 시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지금 일본 증시가 어제 폭락을 하고 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의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반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상당히 꺾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후에라도 앞으로도 이제 그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강경 조치가 나올 때마다 잠깐 반짝 반등 포인트는 계속 좀 잡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요것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관련주를 좀 보시면은 역시 뭐 가장 움직임이 빠른 게 역시 스페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었고 또 과거에 이제 3, 4월 달에 저도 추천을 드려서 좀 큰 수익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약세를 많이 타서 지금은 원래 가격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빅텍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작년에 전쟁 관련주가 또 한 번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어요. 올 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최근에서야 또 부각이 됐었는데, 빅텍은 사실 작년이나 올 초에 부각될 때는 스페코보다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대장주로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스페코가 좀 더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또 휴니드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특히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추세가 약세로 전환을 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산주들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적인 단기적인 흐름으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바른손 게임즈입니다. 목표가 달성하면서 12% 정도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이 종목 AS 받아볼게요. 예, 사실 바른손 게임즈는 반등 포인트를 빨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주가가 소개드린 이후에 조정을 좀 옆으로 기면서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잡혀서 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뭐 주가가 바로 반전을 해주면은 상당히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그럴 때는 계속 짧게 치고 박는 형태로 그렇게 그 단타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방송에서 뭐 그 구체적인 대응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냥 한 번에 보유를 하고 그대로 그냥 목표가에 도달한 걸로 계산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전고점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상태고, 만약에 오늘 플러스 출발을 한다든지 강세 출발을 한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깨고 내려가지를 않고 사실 저점 그 하방 경직을 굉장히 저점을 견주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부분의 요번 급등주들이 그 조정을 받으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미끄러지면서 하락을 해버린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바른손 게임즈에 대한 매수는 조금 더 강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제가 여러 번 그 모바일 게임 종목에 대해서 테마 형태로 소개를 드리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 바른손 게임즈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모바일 게임 쪽에 매수는 조금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개별 성향의 종목 중에서는 역시 바른손 게임즈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그 YD 온라인이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강세를 띄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주가는 이 바른손 게임즈만큼 좀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형주로는 제가 또 소개를 많이 드렸던 위메이드가 있죠.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65,000원권까지 추가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상승이 강했던 컴투스나 게임빌보다는 지금 현재 이 위메이드 쪽이나 대형주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바른손 게임즈가 매수 포커스가 잘 맞춰지고 있고요. 또 이제 YD 온라인이 신흥 강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보면은 어떤 판단이 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게임주는 종목 간의 차별화를 두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을 냈던 바이런손 게임즈 AS 해드리면서 비슷한 종목으로 YD 온라인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인데요. SSD라고 이제 노트북 같은 데서 지금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반도체 저장 장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의 확대 생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상으로 중기적인 조정 포인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급 면에서도 좋은 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에서 5,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6,2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돔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도 쉬어가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피가 1% 이상 내리면서 197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이 일본 증시 흐름이었는데요. 그동안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내리면 반대로 국내 증시는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낙폭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일본 증시의 상승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정확히 이제 126변곡에서 다 됐습니다. 126변곡인데 사실 뭐 제가 이번 주에 대해서 일본 증시, 특히 미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도 다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더욱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놀라운 거는 오늘 저녁 9시에 수익을 말하다를 보면 아마 여러분 우왕청심만 준비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녹화하면서 주식이 꼭지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시에 수익을 말하다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본 증시가 이제 그 엔의 약세가 아마 결코 좋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엔의 약세가 어제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걸 요즘 이제 아베노믹스로 하는데, 아베노믹스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일본이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 증시가 여러분 하루 만에 무려 상승폭의 25% 빠지는 거의 막 폭락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우리가 상승하는 자리에서 오늘 1960포인트대는 일단은 한번 매수하는 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침에 약세를 보인다면 과감한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익이 크게 많이 나느냐,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오늘은 공격적인 매수가 유효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때 말씀드리지만 일목균형표가 너무너무 잘 맞는다. 붉은 구름에서 검은 조정은 언제든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크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주식이 항시 폭풍 전야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선행 스팬2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도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실 분들은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선행 스팬2의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결론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52일 변곡점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상승 24일인데 아직까지 장 자체의 강세는 추가적으로 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큰 폭의 밀림은 언제든지 주식을 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일본 증시 별거 아니죠. 1143포인트 7% 일본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는 많지만 첫째 정신적으로 가난하고요. 두 번째로는 풍채로 가난하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가난합니다. 일본에서 우리처럼 30평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 증시는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한번 어제 일본 증시 악재보다는 그 사이 먹은 게 많아가지고 쏟아냈는데요. 일단 일본 또 빠질 자리에 빠졌다. 그리고 브레이크 듣는 자리에 브레이크 들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본 증시는 오늘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일본 증시의 궁극적인 상투는 일본 증시가 궁극적인 상투는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 이 자리가 상투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은요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일본 증시가 이 16,000포인트 가까이에는 분명히 꼭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했죠. 미 증시도 15,500 여기는 꼭지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미증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4,500까지 분명히 내려간다. 안 내려가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장 자체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는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냐? 미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가 못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은 하지만 미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우리도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20일, 60일 오늘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골든 크로스 자체가 20일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 평의 지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지지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60일 이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저항이다. 결론은 21일 평이 꺾이는 자리와 21일 평이 꺾이는 자리 21일 평이 꺾이는 자리와 61일 평 그러면 이 61일 평과 21일 평 이 자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의 박스권이 될 것이다. 이랬고요. 그 무게중심이 1980포인트다. 1980포인트 가면 물량을 줄이고 1980포인트 이하 가면 물량을 늘리는 그런 아주 패턴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이 1980포인트 내려갈수록 물량을 늘리고 물량을 줄였다가 1980포인트 넘어가면 물량을 늘렸다가 2000포인트 넘어가면 물량을 줄이는 이런 패턴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8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전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이제 선물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임전 못합니다. 개인들만 코피 줄줄줄줄 흘리는데요. 보세요. 선물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말 좀 들으세요. 저 큰 소리도 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푸시면 푸십니다. 제가 푸시면 푸시니까 제가 시원하면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사면 시청 텔레비 보지 마세요. 우리 서울경제 센티비 보지 마세요. 내가 사지 말라면 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느냐고! 사지 마세요. 분명히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면 사지 말아야지. 왜 삽니까? 사과 코피 줄줄 흘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이 불경기에
아시겠죠? 내 말 꼭 들으세요. 내가 쉬어라면 쉬세요. 왜 1조 2천억까지 가 5천억 날아갑니까? 한심스럽게. 아버지 묘지 엄마 묘지 찾아가지고 묘석에 머리 박고 찍으세요. 아버지 엄마 잘 낳아줬는데 오케이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등 국면인데 반등 그 자체가 198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장 자체는 짧은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지만 그 트렌드 자체가 저항이 굉장히 붙인 부분이고요. 또 지지도 짧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변곡점이지만 그 변곡점 자체가 큰 변곡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전망해 주셨었죠. 미국과 일본 증시 이번 주가 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어제 일본 증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일단 반등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증시가 내릴 때 동조할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릴 자리는 아니다. 오늘 아침장에서 약세를 보인다면 적극 매수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STX 반도체입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 정도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STX 반도체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메모리 카드, 기타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전문 회사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사업 전략에서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LSI 분야에 진출하여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확대 및 PC 수요의 증가, 신규 디지털 제품 및 반도체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98%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800원에서 6,1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6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6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강 종목은 STS 반도체였고요. 지난 종목 AS도 받아보겠습니다. 4월 30일에 주셨던 기아차였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한번 달성을 했었고요.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2차 목표 가격이 6만 원이었죠. 네네. 그때 제가 4월 30일 날 추천해서 바로 한 2, 3일 만에 5%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드릴까 했는데 그때 그 시간 관계상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좀 들고 있었는데 어제 장중 한 7, 8%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오전 중에 한 3%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렸는데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 다시 올라갈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 7% 수익이 났는데요. 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차후 6만 원을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및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났을 때는 요즘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상승할 때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토요일 강연에는 지방 출장 관계로 제가 하루 휴무를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5월 24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S1을 꼽았는데요.
최근 높아지는 원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요. 종합보안회사로 진보 중이며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메리츠 화재를 꼽았는데요. 지난 2년의 침체를 딛고 인보험 월평균 판매 규모가 5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마진 희생 없는 성장을 통해 높은 신계약 가치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5,400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한화생명을 추천하는데요. 운용 수익률이 여전히 30bp 내외의 하락은 예상되나 일회성 비용 감소 효과 때문에 순이익 3.5%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신계약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8,200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이트레이드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을 꼽았는데요. 실적은 택배사업 정상화가 관건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추후 5월과 6월 실적 재개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꼽았는데요. 엔저 추세가 완화되면 제일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평가하고요. 전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기판 사업부와 OMS 사업부의 실적 증가폭이 눈에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설명까지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이강현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이강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체크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이 좀 반감되는 구간이 좀 들어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향이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 중국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민감주들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약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현재 이평선이 좀 다소 밀집되어 가고 있는 구간에서 소폭의 좀 추가 조정이 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장이 좀 오전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쪽으로 이제 감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추천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1을 좀 추천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황에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스템 용역이라든지 보안 솔루션, 통합 보안 같은 주로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좀 이제 그 주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공사비 그리고 장비 가격 요게 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따라서 완전히 원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이제 높아지는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출동 인력이랑 기술 인력을 이제 통합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좀 낮추는 추세에 있고요. 이제 기존의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공사가 필요했던 유선 장비에서 이제 그냥 손쉽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무선 기기로 좀 전환이 되면서 공사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력 같은 경우도 외부 영업 인력을 다소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는 새로운 가족용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용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할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여성 가구 이런 가구들이 좀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CQI라는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정보 보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Q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본 진출 그리고 이제 동남아 시장 진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1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종합 보안 회사로 좀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연구 인력도 충원을 하고 또 마케팅을 좀 확대를 하면서 비용이 아무래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요거 때문에 작년에 좀 수익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1분기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동사의 원가 절감 노력 그리고 이제 자회사의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MC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인 S1의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시각과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65 정도에 출발했다가 빠르게 좀 낙폭을 줄여서 1968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5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어제장 코스피가 1970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오늘장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고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오늘의 이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대출 LTV가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LTV라는 것은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대출 비율 한도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50%에서 한 60%, 또 기타 지역은 뭐 60%에서 60% 정도를 적용받았었지만 올해 연말까지 이제부터는 70%까지 적용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굿게임 코리아 2013, 그러니까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교육, 건강, 스포츠 소재로 한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접할 수 있는 뭐 체험관, 또 건강, 의료, 보건, 공공 부분을 소재로 한 게임을 소개하는 전시관,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콘텐츠관들이 여러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소니, 또 SK텔레콤이 참여를 이제 확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서 뭐 가족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참여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과 이제 브라질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글로벌 협력 포럼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우수성을 남미 시장에 널리 알리고 있고 또 이에 따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또 이에 따른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의료기기 관련주들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오늘 아트원 재지가 또 상호 변경이 있습니다. 한솔 아트원 재지로 변경이 되니까요.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미국에서는 4월달 내구재 주문, 그리고 일본에서는 구로다 히로히코 BOJ 총재의 도쿄 연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신 거는 시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황을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가 1967포인트, 코스닥이 568포인트를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코스피 변곡 구간이 1970포인트, 자, 이 구간부터는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1980포인트 이상으로 시장이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정강 후 강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만일 안에 1950포인트를 하회돼서 출발할 경우에는 시장이 약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약 후 약장이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해외 시장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밴드가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여줄 것은 지금 198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냐, 혹은 1950포인트 밑에서 출발하느냐, 이 시초가 싸움인데, 만약에 1950포인트와 1980포인트 어정쩡한 위치에서 출발한다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1970포인트를 테스트하면서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좀 염두를 하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외의 구간대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공방이 나타나는 자리고, 또 우리 시장도 지금 대내외 악재 영향이 있는 거지 국내 쪽에 대한 펀더멘털은 좀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제 장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일본장이죠. 지금 일본 증시가 급락한 이유가 바로 중국 제조업 지수의 부진도 있었지만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본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지난달 일본은행의 자산 매입 확대가 발표된 이후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식시장 상승과 또 엔화 약세 추세를 강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국채 가격 변동성은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국채 금리와 달러 엔 환율에 대한 패턴 또 일본에 대한 이제 CDS 프리미엄 추이에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일본 정책에 대한 모멘텀 유지에 대한 이구심이 많이 커진 자리라면은 오히려 한국 증시에는 상대적인 괴리도 축소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 일본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좀 많이 좀 소외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또 여기서 지금 중국의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좀 변수가 보여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항생 주가 지수도 아직 뚜렷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하회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연준에 대한 안적 완화에 대한 규모를 줄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됐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양적 완화 규모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줄인다라면은 실제로 지금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런 좋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수급 주체라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개인 투자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준 반면 외국인 투자들은 사실 뭐 강하게 뭐 매수를 했다 보기보다는 좀 관망했다라는 그런 포트로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미국 증시를 좀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해외 증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독일 그리고 뭐 영국 그리고 뭐 프랑스 움직임을 다 놓고 보더라도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뭐 장중에 뭐 3%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는 또 뒷심을 좀 보여줬다는 것은 일단 미국 증시는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는 이제 뭐 뒷심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심이 강했다. 자, 예전에도 이런 패턴의 힘 겨루기가 나타났을 때는요. 역시나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양호한 경제 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많이 상쇄시켜줬다는데 가장 큰 이의를 좀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950포인트와 1980포인트 이 내에서 출발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자. 시장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 출연하셨던 1부, 2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오늘이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 대외약재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목 대응은 단기가 유효하겠다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